생각해? 학생 인권 때문에 그렇지 뭐. 그러면 교사 인권은요? 저거 맞잖아. 교사 인권은 왜 존중 안 하죠? 조건 심각해. 그러니까 이번에 법 바뀌었다던데. 너무 심해, 너무 심해. 아, 자, 내가 학교 안 가길 천만다행이지. 내 진짜. 나는 학원 강사가 딱 맞아. 학원이 더 좋을 것 같아. 만약에 애가 말을 안 들어, 자르면 되잖아. 자를 수 있어요? 학원도 그만 나오라고 하면 되지 뭐. 계속 나오면요? 에이, 엄마들이 그러나. 에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했던 거 또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전기음성도 한번 해볼까요? 동아리 어떤 거? 영구야, 수수의 전기음성도 얼마예요? 2.1. 그렇지. 리튬. 이거에 잠깐만요. 네. 어떻게 벌써 써버렸어, 씨. 자, 그 다음에 베릴륨. 1.5, 2.5, 3, 3.5, 4. 자, 그럼 이걸 여기서 왜 쓰니? 이거를 가지고 엄청나게 중요한 걸 할 거랍니다. 어머, 우리 SN2 있었잖아. 그럼 SN2에 CO2는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너네들 딱 CO2 몇 도라는 게 떠올라야 돼. 그렇지. 그럼 180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찍찍찍 N도 이렇게 있죠. 그럼 얘도 180도야. 자, 그러면 SN3인 거 BH3, SN3 120도죠? 그럼 120도인 거 가장 대표적으로 이거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는 몽땅 다 똑같은 거 붙은 거, 하나는 다른 거 붙은 거. 어머, 그럼 이걸 가지고 도대체 뭐를 할 거니? 자, 얘네 두 개 하고 넘어가 볼까요? 지금 얘네들을 보니까 얘네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얘를 먼저 H는 가운데 전자를 C하고 공유하자고, 야, 우리 가운데 놓고 쓰자 라고 사이좋게 상의를 했어. 그런데 꼭 배신 때리는 새끼들 있죠. 그 이 배신 때리는 새끼를 수소, 야, 나는 2.1로 전자를 끌어당길 수 있어. 난 힘이 2.1이야. 그런데 수소, 여기 있는 탄소가 뭐라고 그래? 난 2.5로 당기지. 그럼 분명히 정 가운데 놓고 쓰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건만 여기 있는 탄소 이 새끼가 이 전자를 어떻게 자기 쪽으로. 그렇지. 그럼 여기는 질소 3. 야, 너 참 그거 끌어왔지? 너 이리 와봐. 이쪽으로 끌어가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전자, 자, 여기가 수소, 이게 탄소라고 그래봐. 그럼 가운데 있는 전자 누가 끌고 가는 거야? 탄소가 이렇게 끌고 가죠. 그럼 이쪽에 있는 질소가 여기 있는 전자를 또 이렇게 끌고 가죠. 자, 이 상황을 생각해야 돼. 그럼 전자가 전체적으로 누구 쪽으로 끌려간 거야? 질소. 그럼 얘네들은 힘의 균형이 맞은 거야, 안 맞은 거야? 안 맞아요. 굿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표현이야. 그럼 얘네들 전자를 끌고 가는 힘을 화살표로 표현해볼까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래요. 그럼 이쪽도 끄고 가고 끌고 가고 끌고 가고. 헐! 전자가 전체적으로 상상 누구 쪽으로 치우쳤다고요? 질소. N 쪽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자가 치우쳐서 질소는 마이너스를 띠게 되겠죠. 살짝. 그럼 여기는 살짝 플러스를 띠게 되겠죠. 그럼 뭐야? 아니 얘네들은 이온은 아닌데 분자 전체에서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를 띠게 되죠? 이런 걸 전기를 띠는 거 극성분자라고 표현한답니다. 어때요? 말 되나요 여러분? 어머. 그럼 CO2를 한번 볼까요? 그럼 CO2는요. 5 쪽으로 얘가 3.5 이게 2.5 여기 3.5야. 헐, 그럼 너네 봐봐. 분명히 5 쪽으로 당기는 힘 졸라 작용하겠죠. 1이나 차이가 나. 그런데 문제는 왼쪽 반대편으로도 180도로 똑같은 세기 힘으로 자 상상하는 거야? 이쪽으로 막 양쪽에서 막 졸라 당기죠. 그럼 내 팔은 끊어질 것 같은데 실제로 움직이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렇죠. 왜? 양쪽으로 당기는 힘의 합력이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0. 그러면 팔은 졸라 아프지만 전체적으로 합력은 뭐가 된다고요? 0이 된다고요. 그러면 전자의 쏠림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걸 합력이 0이니까 전기를 띠지 않아. 무슨 분자? 무극성 분자라고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전체는 전기를 띨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HCl은 야씨 화살표 힘의 함력이 0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전기를 띠죠. 이런 걸 우리는 무슨 분자? 극성 분자라고 하죠. 그럼 여기 pH3 너네 한번 해볼까요? 분소는 2, 수소는 2.1. 그럼 여기로 당기고 여기로 당기고 여기로 당기고 정삼각형 힘의 함력이 뭐가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얘는 함력이 0이니까 전기를 띈다 못 띈다? 못 돼요. 그러니까 0이니까 전기를 띄지 못하니까 바로 무슨 분자다? 오케이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얘를 볼까요? 어머 C쪽으로 당겨졌는데 또 O쪽으로 당겨지죠. 그럼 딱 봐도 이놈은 함력이 0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바로 무슨 분자? 극성 분자. 뭐야 대박 쉽죠? 그럼 이번에는 CH4 한번 해볼까요? C 하나에 H 4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얘네들도 탄소 중심원자 주변에 C쪽으로 당겨지고 C쪽으로 당겨지는데 이거 모든 당겨지는 힘의 함력이 뭐가 될 것 같아요? 0.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중심에 똑같은 거 4개가 있으면 이건 어떻게 보든 힘의 함력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 하나만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H 여기 F. 자, F로 바꿀 수 있는 거 하나 몰라? 알아요. 왜? 결합선이 다 한 줄이니까. 그럼 얘네들 당겼는데 F쪽을 졸라 쭉 당기죠. 그럼 얘는 함력이 0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무극성 분자인데 얘는 극성 분자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오호! 그러면 이번엔 2개 바꿔볼까요? 자, H 2개, F 2개. 자, 이거 함력이 109.5, 109.5 이거 0이 되겠어 못 되겠어?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죠. 그럼 함력이 0이 아니니까 이것도 무슨 분자? 극성 분자. 3개 바꿔볼까요? 뭐하는지 3개. 자, 근데 이거 3개를 바꾸는 건 하나를 바꾼 거와 다를 바가 없죠. 함력이 0이다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얘는 뭐다? 극성 분자. 4개를 전부 다 바꿀 때만 바로 뭐가 된다는 거야? 극성 분자가 된다는 거죠. 됐나요? 그렇다면 NH3에다가 비공유전자쌍이야. 그럼 얘네들은 전자를 끌어당기는 건 자, 107도야. 그럼 힘이 3개인데 어떻게 당기죠? 함력이 0이 될까 안 될까? 저쪽으로 그냥 쏠려버리겠죠. 안 돼요. 절대로 함력이 0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분자? 극성 분자. 이거는 여기는 비공유전자쌍이 서로 다른 거잖아요. 이게 하나라도 다른 게 있다면 절대로 함력이 0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어머. 그럼 H2O는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거리가 된다고요 여러분. 시험 문제거리가 바로 뭐니? 아니 물을요. 예쁘게 이제 다음 시간부터 물을 이렇게 그리는 습관을 아까 곰돌이 대가리 그거 중요한 거예요. 물 곰돌이 대가리. 그럼 얘네들은 이게 104.5도니까 함력을 구하면 절대로 0이 될까 안 될까? 0이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물도 무슨 분자라고요? 극성 분자. 그런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물을 이렇게 그려놓는다고요. 앞으로 구조식 저거 약간 이렇게 그리는 게 멋진 그림이죠. 이 CH4도 이렇게 그려놓으면 아주 멋진 사람이 되는 거죠. 왜? 대략에 여기에다가 이것까지 그려주면 더 땡큐고요. 그럼 대략의 삼연체를 표현하는 그림이잖아요. 오케이? 어머. 그럼 얘도 봐봐. 자 이렇게 그려놨어. 그리고 성주한테 성주야 물 이거 함력이 0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지! 이렇게 답하는 거야. 이 그림은 사실은 어떤 그림이라고요? 이 그림이라고요. 아무리 이렇게 그려놓고 몇 도야? 이렇게 물어봐도 너네들은 멋지게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그럼요. 여기에 아무리 이렇게 찍혀 있어도 저거는 104.5도라고요. 그럼 이건 104.5도니까 절대로 함력이 0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물은 무슨 분자라고요? 극성 분자. 됐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구조로 들어가잖아? 중심원자에 다 똑같은 거 4개가 붙어 있으면 이거는 대칭구조예요. 대칭구조니까 함력이 0, 대칭이니까 함력이 0, 대칭이니까 함력이 0. 오케이? 그럼 이건 구조적으로 비대칭이니까 함력이 0이 될 수가 없죠. 비대칭이니까 함력이 0이 될 수가 없고 비대칭이니까 함력이 0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럼 내가 이제 얘를 이렇게 들어 설명하지만 그 어떤 게 나와도 이들의 구조를 봤어. 함력이 0이냐 아니냐는 그 구조적 특성으로 결정한다는 거죠. 됐자이야? 아, 뭐야, 별것도 아니네. 근데 애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이런 거라는 거야. 특히 막 구분형인데 막 입체냐 평면이냐 물었을 때 막 구분형인데 막 그거 막 입체라고 하고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게 뭐야. 실제로 그런 맨날 시험 전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시험 볼 때 입체 이렇게 쓰고 나오는 것들이 있다고. 그럼 정신 없을 것 같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강조를 하고 뭐해? 180도 이러고 나온다고요. 나도 참 어이가 없죠. 그리고 1등급 나와봐? 그럼 미치는 거야. 다행히 1등급이 나오니까 천만 다행이지. 그런 것도 있어. 야, 수능 볼 때 어떤 애도 있었는 줄 알아? 몇 도? 60도. 야. 삼각형 60도. 아니 이걸 없을 것 같지. 수능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갖고 그런 걸 수도 있어. 얘 수능에서 이거 틀리고 1등급, 2등급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요것만 틀려서 1등급이 나왔지. 그 겁나 자기 틀리고 와서 미쳤나 보라고. 자기가 미쳤나. 정신 없었나 보라고. 그래도 그 정도면 1등 나오면 그니까. 그리고 의대 갔으니까 다행인데. 쩐다. 어떡할 뻔했냐고. 이게 그러니까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아니라 알고 틀리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거야. 예, 수능이 그따위야. 어머 그럼 별것도 아니네. 이제 이 내용 다 알았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분명히 물리에서는 뭔가를 잡아당기는 힘의 방향, 힘의 길이, 힘의 크기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잖아요. 이건 힘 맞습니다. 그런데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을 일컫는 고유명사가 따로 있어요. 그 우리 공부할 땐 이거 그냥 힘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한테 표현해주고 누군가가 표현해서 내가 알아들어야 할 때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자를 끌어당기게 되면 뿔마의 극이 생기죠. 이거는 누군가는 반드시 전자를 잃고 누군가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두 개의 극을 띠는 입자라는 의미로 뿔마 입자잖아요. 쌍극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순간적인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쌍극자 모멘트라고 합니다. 되게 좀 거시기한 단어죠. 근데 너네 이거 자동차 같은 데서 힘을 표현할 때 힘은 벡터라는 힘도 있고요. 알죠? 그런 힘. 그 다음에 그냥 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모멘텀? 이런 거 들어봤어요? 가속도, 자동차 이런 데서 모멘텀을 힘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화학에서 전자 때문에 생기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모멘트라고 합니다. 근데 왜 굳이 이런 단어를 쓰냐면 모먼트잖아요. 전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 힘들이 순간순간 변하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모멘트야. 그럼 요 화살표 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쌍극자 모멘트. 그럼 내가 조금 아까 합력이 0이 아니다, 합력이 0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힘의 합력이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할 때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다, 0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쌍극자 멘트라 써도 되고 쌍극자 먼트라 써도 되죠. 네,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표기법 있잖아요. 그냥 모멘트 이렇게 씁니다. 수능 가고 먼트라 쓰면 틀리는 거예요? 수능엔 다행히 주관식이 없어요. 다 객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묻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문장에서 쌍극자 모멘트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게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 뭐야? 별것도 아니네. 정말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봐. 지금 그럼 우리는 뭘 따진 거냐면 분자의 극성을 따진 거야. 그럼 분자의 극성 여부는 어떻게 따졌니? 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이렇게 따졌잖아요. 이걸 말로 정리하는 거야. 그럼 분자의 극성 여부는 분자의 구조로 따졌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정확하게 따지잖아? 그럼 분자 구조를 가지고 우리 뭐 따진 거야? 분자 전체의 쌍극자, 줄여서 모멘트, 합, 쌍모합이라고 할게요. 쌍모합으로 따졌죠. 오케이? 자, 분자 전체의 뭘로 따졌다고요? 쌍모의 합으로 따졌다고요. 그래서 그 합력이 0이면 극성 분자가 아니고요. 0이 아니면 극성 분자고요. 됐나요?
그런데 아까 했던 말. 지금 여기는 분명히 전체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어서 무극성 문자죠. 그런데 하나하나의 화살표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네들 헷갈리게 하는 시험이 나옵니다. 요거 하나는 끌려가 안 끌려가? 하나만 따지면 힘이 있어 없어? 힘이 있죠. 전체는 힘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분자의 극성과 너네들 헷갈리게 하는 거 결합 하나하나의 극성을 따집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결합의 극성 여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합의 극성 여부는 전체 다 필요 없어요. 하나만 보는 거야.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CH3COOH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 H와 C 사이는 C 쪽으로 끌려가죠? 그런데 C와 C를 봐봐. 얘도 2.5 얘도 2.5야. 그럼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전자는 끌려가 안 끌려가? 안 끌려가. 그럼요. 그러니까 결합은 안 끌려가는 결합과 끌려가는 결합 딱 두 개로 나누는 거야. 그런데 안 끌려가려면 반드시 양쪽에 전기음성인 것 같다. 그렇지. 그러면 같은 원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 양쪽에 같은 원자면 그거는 안 끌려가는 결합. 그러니까 자 단어 봐. 안 끌려가는 결합에는 뒤에는 꼭 결합이 붙어요. 분자가 아니라. 그럼 안 끌려가는 결합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단어가 비슷해서 헷갈리는 거야. 무극성 공유결합 또는 무극성 결합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그럼 끌려가는 결합이라고 하는 건 극성 공유결합 또는 극성 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결합이 극성이냐 분자가 극성이냐. 그럼 이런 결합의 극성 여부는 선 몇 줄만 따지는 거야. 한 줄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의 양쪽에 같은 원자야. 그러면 무극성 공유결합이죠. 오케이? 자, 선 양쪽에 별표 같은 원자야. 이러면 바로 뭐라고요? 같은 원자야. 같은 종류의 원자야. 그럼 얘네들은 무극성 공유결합 안 끌려가죠. 그런데 선 양쪽에 다른 원자야. 그럼 이건 분명히 한쪽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끌려가죠. 그럼 이거는 극성 공유결합. 이거는 다른 원자. 그러니까 요것만 따지는 거야. 그럼 아세트산 봐봐. 아세트산에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그러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 아세트산에는 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입니다. 그럼 아세트산 분자는 니네 딱 봐봐. 분자는 분자 전체로 따지는 거죠. 자 전체. 대칭 구조 같아 비대칭 구조 같아? 이거 당연히 비대칭. 이거 대칭이라고 그건 진짜 병신이죠. 그러니까 대칭 구조니까 아세트산은 분자는 극성 분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분자는 이렇게 물으면 극성 분자요. 결합은 이렇게 물었어. 그럼 결합은 극성도 있고 무극성 결합도 있어. 둘 다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메테인 봐봐. 메테인 분자는 전체는 무극성 분자죠. 하지만 하나하나는 바로 뭐야? 극성 공유결합이죠. 그럼 메테인은 극성 공유결합 4개가 있고 그것의 합력이 0인 무극성 분자다. 오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단어가 헷갈려서 틀리는 거예요. 극성이냐 극성이냐 이걸 보는 게 아니야. 분자가 극성이냐 결합이 극성이냐를 봐야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 허투루 들어가 문제 다 틀립니다. 주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됐죠? 이게 오늘의 핫포인트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거를 좀 알고 이제 응용 모드가 나오는 거겠죠. 어머나. 자, 또 한번 물어볼까? 성주야, 이거 몇 도야? 몇 도야? 그거 109.5. 9점. 호근아, 이거 몇 도야? 120도. 그렇지. 네? 현찬아, 이거 몇 도야?
그러니까 그 100종 120도 120도! 107도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각 5개 중에 4개를 얘기했는데 맞는 게 없냐? 104.5도요. 그래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 아까 강조한 거. 잘못 봤어요. 잘못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네. 이게 몇 도라고요? 100? 104.5. 꺾었으니까 180도는 180도 얘기했냐? 아니.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물어볼 것 같아? 그냥 물어볼 때는 찍찍찍찍 이렇게 하고 물어본다고요. 나쁘네요. 나쁘지. 이러고 성주한테 성주야 몇 도야 물어보면 성주 뭐라고 답해? 180. 104점.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요. 진짜로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나는 이제 이렇게 그랬지만 니네 봐. CH3 CH2 NH2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 더 바꿔볼까? 이렇게? 엄청난 분자다. 이런 문장 없을 것 같죠? 자 있습니다. 저 뭐예요? 그냥 이거 아미노산이에요. 오. 아미노산이라네. 이거 아미노 알코올이에요. 아미노산을 그리려다가 이걸 그려놨어. 이거 물어보려고. 아미노산을 그리고 물어볼까? 이렇게 물어볼까? 이렇게 그리고 물어봐야지. 전부 다 딱딱딱딱 꺾어놨잖아. 그리고 묻죠. 얘는 몇 도? 109점. 얘는 몇 도? 109점. 얘가 109점. 얘는 몇 도? 120. 얘는 몇 도? 180도. 104점. 104점. 잘못 말했다. 미치죠. 이게 자 탄소죠. 네. 비공유전자쌍이 탄소는 비전이 없는 원소가 누구라고? BH. BHC. 오케이? 그럼 얘는 비공유전자쌍이 없으니까 SN 뭐가 되는 거야? 120. 120. 아까 109.5라고 한 새끼 누구야? 저요. 요런 띠가 109.5가 돼. 자 그럼 얘는 SN 109점. 4. 몇 도? 109점. 109.5. 이것도 얘만 보이면 안 되죠. 여기에 뭐가 보여야 돼? 점씩. 비공유 전자쌍. 그러니까 SN4 중에 비공유 하나. 107.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얘도 이렇게만 보이면 안 되죠. 여기에 요렇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몇 도라고요? 104점. 그럼. 미치겠죠? 네.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야. 어머나.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제일 먼저 할 일, 비공유전자쌍을 찍는 거예요. 누구 찍으면 안 돼? BHC 막 아무데나 막 비어있다고 여기 막 이렇게 찍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없을 것 같죠? 성주야? 있어요. 이런 새끼들이 아무데나 막 빈대 다 찍는 새끼들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찍었어. 이렇게 예쁘게 찍고 180도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자, 비공유전자쌍 여기도 이렇게 찍어야 되겠죠? 근데 얘는 무의미하죠. 근데 이게 다 찍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이 분자의 비공유전자쌍이 몇 쌍이냐 이렇게 묻는 거. 어머나. 그러니까 분자의 비공유전자쌍은 총 5쌍이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의 각을 결정하는 건 무의미하잖아. 이렇게 달려있는 건. 중심 원자가 있어야 각이 결정이 되죠. 됐어요? 중요한 거랍니다. 어머나. 어머나. 자, 그래서 63쪽 엄청나게 중요한 거란 겁니다. 이제 숙제를 낼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어머나. 64쪽을 볼까요? 자, 그럼 쉬었다 합시다. 64쪽도 이제 좀 신경 좀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넘겨보면 뭐가 나왔냐면 에이 배우이겨라 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뭐야 화학결합에는 3가지밖에 없다며. 배우결합은 뭐지? 성주야 화학결합에는 뭐뭐뭐 3가지가 있죠? 공유결합. 공유결합. 그리고요. 아니 2개 더 있어요.
어머. 저 아저씨 보게나. 아래 공유결합, 금속결합. 금속결합. 이용. 그렇지. 금이공 세 가지가 있죠. 그럼 여기 있는 금속결합은 금금결합한 거죠. 이온결합은 금비결합한 거죠. 공유결합은. 이위. 그렇지. 그런데 뭐야? 갑자기 뜬금없는 베이결합은? 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베이결합은요.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지 않아요. 나는 그냥 가르칩니다. 뭔가 이제 하나 설명하려고. 그럼 이런 배위결합은 바로 어떤 거냐면 얘네들은요. 공유결합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그럼 배위결합이 이렇게 있고 그걸 포함해서 공유결합.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응? 도대체 배위결합은 뭐지? 우리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건 전자를 공유할 때 반드시 네 거 하나 내 거 하나죠. 내가 두 개면 네 것도 두 개고 내가 세 개면 네 것도 세 개란 말이야. 그런데 배위결합은 뭐니? 너네들 이제 배위결합이 뭐예요? 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나오는 게 엄청 많아요. NH3 알아요 여러분? 네. 그런데 이 NH3에 H 플러스가 결합한 거 NH4 플러스. 그럼 이런 것들은요. NH3에 H 플러스가 결합한 건데 이들의 결합을 한번 볼까요? 우린 NH3 너무 잘 알아요. NH3는요. 이렇게 있고 여기 오케이 있어요. 비공전자쌍. 자 그런데 H 플러스가요. 아니 분명히 H는요. 원자과 전자가 하나가 있었죠. 그런데 H 플러스야. 있던 전자마저 날려버렸어. 나 전자 없음.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뭐니? 전자가 없다 보니까 얘는 완벽하게 플러스 성질을 띠죠. 근데 막 저쪽에 얘네 보니까 막 이렇게 식구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노는 게 너무 부러운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얘가 저기 가가지고 어머니야 나 붙여줘. 나 좀 끼워줘.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어차피 얘네들 얘도 안정하고 얘도 안정하고 얘도 안정하고 얘도 안정하죠. 그럼 이들을 더 이상 공유결합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난 네 전자는 필요 없고 그냥 여기 와서 붙어. 그런데 얘 뭐야? 어차피 나 전자 없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여기에 가서 그대로 착 달라붙어 버립니다. 상상해 볼까요? 그럼 얘는 전자 없고 요 자리에 가서 조금 미안하지만 전자 없이 가서 틱 자리에 붙어버린 거야. 그럼 너네를 봐봐. 아니. 그럼 이게 뭐냐? 자 얘네야. 아니 그러면 원래는 네 거 하나 내 거 하나여야 되지.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전자가 두 개란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일방적으로 한쪽 원자에서 전자 두 개를 제공함으로써 뭐야? 결국 너와 나 사이에 전자가 두 개가 된 거죠. 그럼 봐라. 네 거 하나 내 거 하나여서 두 개든 네 거 두 개 내 거 없음 해서 두 개든 결합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결과는 너와 나 사이에 전자가 두 개다라는 건 변함이 없죠. 오케이? 어머. 아니 그러면 얘네 둘도 자 결과 너와 나 사이에 전자가 두 개라는 건 똑같으니까 여기랑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야? 아니 다 똑같이 달라붙었더니 얘가 플러스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넷 중에 하나가 플러스겠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케이? 어머나 이런. 그럼 너네 봐봐.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쪽 원자에서 자 일방적으로란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일방적으로 한쪽 원자에서 뭐를 제공하는 거니? 비공유 전자 쌍을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결합이야. 그런데 일단 결합을 하고 나서나요? 모든 성질은 공유와 동일합니다. 어머나 모든 성질은 공유와 동일하죠. 그렇다면 얘가 배위결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니? 우리는 오늘 배울 때 봐봐. 질소는 결합선이 몇 줄이어야 돼? 세 줄. 그럼 딱 봤더니 헐레? 뭐야? 내가 배운 거하고 다르죠? 이게 배위결합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내가 배운 거와 달라. 하나, 둘, 셋, 네 개야.
그럼 베이결합했다는 증거. 오케이? 엄마, 그러면 완전 또 달라지는 거. 이게 107도였죠. 그런데 공유만 4개처럼 변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몇 도로 변해버리는 거야? 109.5도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뭐야? 아니 그러면 이런 거 또 있나? 네, 당근이죠. H3O 플러스 이제 엄청 등장할 겁니다. 그럼 이 친구는 물에다가 누가 베이결합한 거냐면 H 플러스가 베이결합한 거야. 어머나, 그럼 물은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있었죠. 또 여기는 H 플러스가 뭐라고 그래? 나 고기 붙여줘, 나 고기 붙여줘,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럼 얘가 이 H 플러스가 저기에 이렇게 가서 붙었어. 그렇다면 원래 있던 이거에다가 붙은 여기마저도 뭐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공유하고 똑같아지죠? 그래서 비공유는 한 쌍만 남죠? 그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얘 몇 도? 물일 때는 103. 그렇지. 이렇게 되면 몇 도로 변해? 굿.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유 세 쌍에 비공유 한 쌍에 내가 이런 걸 무슨 구조라고 그래? 3 플러스 1 구조라고 하죠. 오케이? 그럼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니? 어떻게 나오니? 여기에 산소라고 안 나오고 X라고 나옵니다. 어머나. 그럼 X라고 나오고 요렇게 나오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요렇게 그림이 이걸로 끝났어. 그럼 X는 뭐니? 이렇게 물었어. 그럼 얘는 딱 질소입니다. 그런데 요렇게 하고 플러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니? 자 이거 따지는 방법이야. 전자가 2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X 거죠. 여기 2개인데 하나만 X 거죠. 2개인데 하나만 X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비공유전자쌍처럼 있죠. 그럼 현재 X의 전자는 몇 개가 되는 거야? 5개죠? 네. 하나를 잃어서 5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X의 원자가 전자는 몇 개였었어야 된다는 거야? 6개. 그래서 시험 문제에 X는 15족이다. 이러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네. 틀린 말이라는 거야.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럼 X는 몇 쪽이어야 돼? 16쪽이어야 되겠죠. 이게 맞는 말. 당연히 그럼 여기에도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겠죠. 여기에 Y 이렇게 합니다. Y는 몇 쪽 원선이 저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 혼나겠나? Y는 몇 쪽이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됐죠? 현창이 지난주에 겁나 열심히 했는데 막 이번 주 막 잘나고 그러네? 에? 됐어요? 이거 별것도 아닌데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또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원소가 있는데요. H하고요. 얘는 기호를 A라고 써볼까요? A라는 게 있어요. 그럼 만약 이렇게 돼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A는 누구예요? F예요. 왜 비공유전자쌍 3쌍? 이거 한 쌍. 그러니까 7개다. 원자가 전자 7개짜리죠.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어머나. 그럼 똑같은 해석. 얘는 지금 7개처럼 보이지만 하나를 어떻게 한 거야? 얻어서 7개라는 거죠. 6개. 그렇지. 그럼 이건 누구란 얘기일까? 산소 OH-. 오, 뜬다. 이런 게 이제 너네들 헷갈리게 하는 그런 얘들이죠. 나쁘네요. 뭘 나쁘기는. 됐죠요? 그럼 내가 이제 H 플러스 결합 방법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배유결합은 되게 많아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결합선이 안 맞는 얘가 나왔죠.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O3입니다. O3는요. O2에 O원자가 배유결합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된 거니? O2는요. 이중결합에 띵띵띵띵띵띵띵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O원자가 야 나도 껴줘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뭐라고 그래? 나 네 거 필요 없는데? 와서 붙어. 자 붙여볼까요? 야야야야. 자 와서 끼워 넣어볼까요? 자 요거 그대로 갖다가 불러 맞추기. 자 빨간색 거는 주지 않았어. 그런데 거기 하나 붙음으로써 얘도 몇 개처럼 변해버린 거야.
8개처럼. 어머나. 그럼 얘도 8개라는 거 달라지지 않았죠? 이것도 8개라는 거 변하지 않았죠? 그럼 얘네들 구조식 그리면 왼쪽으로는 이중결합 맞죠? 그런데 오른쪽으로는 전자 2개죠? 그러니까 단일이 결합만 만들어지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산소 결합선 3개로 변했죠? 얘 하나로 변했죠? 얘도 안 맞고 얘도 안 맞죠? 우리 둘 사이에 배유결합했다는 증거. 이렇게 됩니다. 결합선이 안 맞으면 거기가 왜 이러지? 잘못 그렸나? 물론 너네들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이거 왜 이러니? 그럼 뭐야? 얘랑 얘랑 배결합했구만. 이렇게 되는 거. 절대로 너네들 깊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요. 우리 친구들이 이걸 꼭 물어봐요. 쌤, 결합선 3줄이라면서요. 뭐야? 왜 이래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바로 이런 게 배결합했다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어머. 아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요. 두 번째 흑연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흑연의 구조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흑연? 근데 흑연의 구조를 그리면서 내가 제목으로 뭐라고 붙일 거냐면 공명구조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볼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공명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빨간 거? 뭐라고? 공명? 공명. 제가 공명? 제가 공명 말고 음악에서 공명. 그렇지. 그게 이겁니다. 그럼 울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야? 벽에 부딪혀서 반사. 소리의 진동, 반사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소리가 안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돌아다니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공명, 영어 똑같습니다. 리조넌스라고 하는 단어. 그럼 도대체 이 공명 구조란 바로 머리 소리의 울림, 전자의 울림입니다. 여기서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니? 내가 여기다가 흑연의 구조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흑연은 겉으로 보면 까맣고 막 딱딱하잖아요. 자, 안으로 보면 흑연 어떻게 생겼나요? 층층이 쌓이고. 층층이 쌓여있죠. 그럼 흑연 층층이 쌓여있는데 무슨 모양으로 층층이 쌓여있나요? 삼각형. 육각형, 굿짝굿짝. 우리 이거 앞에서 했나 안 했나? 됐어요. 당연히 했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야, 흑연의 구조는 그다음 거야. 그러면 육각형, 육각형 이렇게 무식하게 막 이런 그림을 막 그려간단 말이죠. 끝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그렇지. 끝없는 정육각형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조금 배우고 나잖아요. 쌤 이상해요. 여기 탄소인데 결합선이 몇 줄이야? 3개. 이상하잖아. 결합선 4줄이어야 되죠. 그럼 이걸 4줄을 만들려면 이거 중에 한 줄을 몇 중결합을 만들면 돼? 2중결합. 그러면 여기는 다 됐네? 여기 또 안 됐으니까 한 칸 건너 하나씩 2중결합. 그럼 여기도 한 칸 건너 하나씩 2중결합. 어머?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는 거니? 어머 얘들아. 하나를 공유했을 때하고 2개를 공유했을 때 한 줄이 당기는 거랑 2줄이 당기는 거랑 누가 더 세게 당겨요? 2줄.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세게 당기면 너와 나 사이에 거리가 가까워져 멀어져. 세게 당기면 가까워져 멀어져.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이 말의 결합 길이는요. 단일 결합보다 이중 결합이 더 짧아집니다.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3중 결합은 더 짧아집니다.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거를 예측합니다. 어머 야 이거 그럼 여긴 짧고 길고 짧고 길고 짧고 길고 왜? 이중단일 이중단일이니까 어머나 그럼 예측은 자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고 짧고 이런 육각형이 될 것 같아. 과장한 거요. 예측은 짧고 길고 짧고 긴 이런 육각형이 될 것 같아 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관찰을 하죠. 그랬더니 아니야. 자, 실제 어떻게 관측이 되니? 이중결합보다는 길고 단일 결합보다 짧은 완벽하게 정육각형이 실제로 관측이 됩니다. 그러면 뭐야 이거? 웬 개똥 같은 거지? 아니 이 길이 L이 여기와 여기에 사이로 이렇게 길이 L이 들어가는 거야. 이거 뭐지?
그럼 화학하는 사람들은 얘를 설명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옛날에 케쿨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막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잠도 못 자고 막 고민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대요. 근데 꿈속에서 그렇지, 꿈속에서 선둔이라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고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뱀 3마리가 나타났대요. 네. 뱀 3마리가 나타나서 3마리가 서로 앞에 있는 애 꼬리를 물으려고 그러더니 나는 너 물고 너는 얘 물고 너는 내 꼬리 물으려고 막 빙글빙글 돌더래. 아, 이거다. 그래서 뭐가 나왔니?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중결합에 있는 이 결합선 있죠? 전자잖아요? 이 전자 하나가 폴딱 하고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전자가 움직이면 이 전자, 얘 졸라 싫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저 새끼야, 나 저쪽으로 갈게요. 밀려납니다. 그럼 얘가 오면 얘 또 밀려나죠? 이쪽으로. 그럼 얘 오면 또 빙글빙글 돈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중이었 때는 있던 데는 단일로 변하죠. 그럼 이중일 땐 짧았는데 단일되면서 길어지죠. 그럼 또 단일되고 길어지고 길어지고 짧아지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야. 그럼 여기도 단일이 좀 단일이 좀 여기도 단일이 좀 단일이 좀 단일이 좀 단일 전부 다 단일 이중 단일 이중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의 눈에 그것에 뭐로 보인다? 가운데로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얘는 완벽한 무슨 육각형을 만들었다고요? 정육각형을 만들었어요. 공연구조 어디다가 쓰는데요? 거기 흑연의 구조. 아무데나 쓰면 돼, 아무데나. 자, 아무데나 쓰면 돼, 아무데나 써도 돼, 아무데나 써도 돼. 자, 그런데 요렇게 흑연 하나만 있었다면 여기서 끝났겠죠. 근데 문제가 바로 뭐니? 자, 여기 다 그려볼까, 이중결합? 야, 옹개 이중결합, 옹개도 이중결합. 자, 여기도 이중결합, 여기도 이중결합, 여기도 이중결합, 여기도 이중결합, 여기도 이중결합. 이제 다 맞았을걸요? 다 결합선 4줄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 잠깐 볼까요, 여러분? 이 전자가 나는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에서만 이렇게 빙글빙글 돌렸죠. 자, 여러분 여기 잠깐 보세요. 얘가 이쪽으로 퐁딱 움직이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전자가 여기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럼 얘도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여기 이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던 전자가 투루루루루루루 왼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죠. 겁나 중요한 게 나오는 거야. 전자가 흑연 전체에서 이동하죠.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전류가 흐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전자가 빨빨거리고 마구마구 돌아다니죠. 이런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공명현상. 이런 구조를 공명구조라고 말합니다. 자, 공명구조란 얘네들은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이 어떻게 있는 거야? 번갈아 있는 거죠? 물론 더 확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요거로만 번갈아 있어서 전자가 가만히 있지 않죠. 얘네가 어떻게 하는 거야? 막 빨빨거리고 막 돌아다닙니다. 빨빨거리고 돌아다녀서 단일도 아니고 이중도 아니고 몇 중 결합이라고 말하는 거니? 오케이. 이거 내가 한 말 아니에요? 이런 걸 1점 이거요? 그냥 화학하는 사람들이 한 말이죠. 이런 걸 1.5중 결합이라고 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단일도 아니고 이중도 아니고 1.5중 결합 몇 개가 있는 거야? 6개. 아 불편해. 불편해? 그럼 얘네들 전자가 소르륵 이동하죠. 자, 이렇게 전자가 빨빨거리고 막 튀어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공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현창이 오늘 채일까? 갈 거예요. 어떻게 미리 자고 가는 거구나. 그럼 이렇게 전자가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것. 그래서 흑연은 이중도 아니고 단일도 아니고 1.5중 결합 6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흑연이 정육각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흑연은 비금속임에도 불구하고 전류가 흐르는 이유를 뭘로 설명한다고요? 공명구조로 설명한다고요. 됐어요? 사실 공명구조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공명구조는 흑연 하나만 얘기하는 거고요. 자, 특히 흑연은 공명구조로 인해서 비금속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흐른다고요? 전류가 흐른다는 거 설명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얘네들은 구조상으로 보면 단일이 중 이상한 육각형이지만 사실은 정육각형이라는 거죠. 흑연을 정육각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라고요? 공명구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명구조가 절대로 너네 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의문이 들지 않을까요? 흑연에 왜 전류가 흐르는지? 예외로 그냥 넘기기엔 좀 무리가 있죠. 흑연에 전류가 흐르는 이유 공명구조. 아니 그러면 이렇게 공명구조라는 거 알았어. 근데 이제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요. 화학결합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만 자, 아유 진짜. 아, 너 여기 가장 약점이 여기구나. 아, 야, 여기 어디 갔죠? 여기가 아니고요. 아저띠. 자, 어디를 한번 펴볼 거냐면 60쪽 한번 펴보세요. 어머나. 60쪽 한번 펴보세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게 지랄하고. 자, 지난번에 살짝 좀 정리 좀 했나요? 네? 아마도 아닌가? 아닌가 봐요. 자, 거기를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도움 안 했나 봐요. 정리를 할 겁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공명구조를 배웠어.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지우고요. 제목을 뭐라고 붙일 거니? 화학결합의 정리 이렇게 했잖아요. 종류와 특징. 어머, 맨 처음에 무슨 결합이 나왔어? 이온 결합이 나오죠. 그러면 이온 결합하고 금속 결합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또 하나 뭐가 나온다고요? 공유 결합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공유 결합을 사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어머, 두 가지로 나눈다고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럼 어떻게 나눌 거니? 자, 여러분, 우리는요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건 탄소가, 자 얘네 봐봐,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이 끝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없어 보여. 그럼요, 끝이 없어 보이죠. 그러면 얘네들은 모든 원자가, 자 이것도 다 지웁니다. 여기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원자가, 자 모든 탄소 원자가 중요한 단어 연속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공유 결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덩어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뭐랑 비교할 거니? 물과 함께 비교해 볼까요? 물이라고 하는 건 물, 곰돌이 대가리. 그럼 내가 얼음을 한번 그려볼 거야. 아무리 얼음을 그려도 곰돌이 대가리 옆에 곰돌이 대가리가 나오는데, 자, 이 대가리랑 저 대가리랑 공유결합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그럼 이 얘기는 아무리 얘네가 고체가 되어도 그들은 다, 자 중요한 말이야, 여기는 모든 탄소가 연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죠. 그런데 이 친구는 요거 안에서만이죠. 그러면 이들은 배열이 요것 따로죠. 자, 얘네들은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죠? 그런데 얘네들은 요것 따로 강조하는 거야. 요것 따로 독립적으로 배열되어 있죠. 자, 이거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독립적으로 배열되어 있죠. 그러면 공유결합 물질의 99%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흑연과 함께 연속적으로 배열된 거 또 뭐 하나 있을까요? 기억나시나요? 다이아몬드. 연속적으로 정사면체 배열을 한다는 거 기억 안 나시나요? 자, 다이아몬드 어떻게 생겼어? 반짝반짝 예쁘게요. 그거는 안 돼요. 탄소가 정사면체 몇 도로? 109.5도로 연속적으로 배열을 한 입체 그물 구조. 이게 바로 다이아몬드야. 오케이? 어머. 그럼 뭐야? 흑연하고 다이아몬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구조를 안 그릴 거지만 석영. 어머나. 그럼 99%가 독립적으로 배열돼 있죠? 그러면 1%가 연속적으로 배열돼 있죠. 흑연, 다이아몬드, 석영. 오케이? 자, 그럼 또 하나. 이온결합도 볼까요? 얘네 이온결합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돼. 가장 대표적인 얘가 NaCl이죠. 그러면 NaCl은요. Na+Cl마. 이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거. 그럼 얘네들도 어떤 배열을 하고 있어?
연속적으로 배열을 하고 있죠. 철덩어리 그림 그렸던 거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철덩어리 그림. 자, 내가 어떻게 그렸냐면 철량이온 자유전자, 철량이온 자유전자, 철량이온 자유전자. 자, 철 하나만 그리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어떻게 그리죠? 연속적으로 그리죠. 어머,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니? 엄청 중요하지만 너네들이 다 알고 있는 단어들이 나올 겁니다. 이온결합물질과 금속결합물질과 공유결합물질 중에서 흑다석은 연속적 배열입니다. 연속적 배열입니다. 그런데 공유결합물질 중에서 흑다석 빼고 나머지만 어떤 배열을 하고 있다고요? 독립적 배열.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나하나 배열된 이런 거에만 우리는 어떤 단어를 붙이는 거니? 중학교 2학년 과정입니다. 바로 요런 거에면 분자라는 단어를 붙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NaCl은 분자니 아니니? 아닙니다. 오케이? 철 분자야 아니야? 아닙니다. 그럼 그거를 내가 뭐라고 할 거니? 금속과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건 절대로 분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100%. 그럼 이거 금속으로만 이루어진 것도 절대로 분자가 아니라는 거죠. 100%. 오케이? 그럼 분자라 일컬을 수 있는 거는 무엇으로만 이루어진 거에다가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진 것 중에서도 뭐 빼고 흑다석 빼고 나머지 다 분자. 그래서 이름을 붙입니다.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것 중에 분자로 이루어진 친구들에게만 어떤 이름을 붙이냐면 분자결정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 공유결합을 반으로 뚝 이렇게 자르면 돼요. 이렇게 뚝 자르면 돼요. 졸고 있는 한창이 내가 잘라줄게. 이렇게 뚝 자르면 돼요. 반으로. 그래서 왼쪽에 거기 누구 나와 있어? CO2 나와 있죠. 거기에 여기 빈칸에다가 위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 분자결정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흑달석 요거 3개 얘네들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원자 사이에서 공유결합을 하는 거 원자결정 또는 모든 원자가 공유결합 덩어리를 이룬다 공유결정이라고 말합니다. 자, 흑달석에 분자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무슨 배열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연속적 배열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케이? 독립적 배열을 하고 있는 건 오로지 공유결합 중에서 누구만? 분자만. 됐어요? 별거 아니지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거 중학교 2학년 시험 문제 NaCl 분자니 아니니? 다음 중에서 분자인 것을 고르세요. 그러면 뭐로만 이루어진 걸 골라야 돼?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진 걸 골라야 됩니다. 됐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중학교 때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겠죠. 그냥 분자 땡땡 분자가 아닌 거 땡땡 외워 이렇게 해버리겠죠. 근데 원리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전기전도성 나오죠. 와우! 전기전도성 우리 이거 여러 번 설명하잖아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온결합은 고체에서 전기 통하나 안 통하나? 액체에서는? 엑소 기억나시죠? 그러면 금속 결합물질은 둘 다 통하죠. 그런데 공유결합물질은 분자든 원자 결정이든 안 통하는 게 기본이에요. 오케이? 그럼 여기 물에 녹여볼까요? 수용액. 소금을 물에 녹이면 소금물 전기 통하는 게 기본이죠. 금속 덩어리는 물에 안 녹으니까 패스. 그러면 공유결합은 여기도 X, 여기도 X가 기본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 들어가죠. 단. 여기 있는 원자 결정 중에서 단 흑연은 전기가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안 통하는 게 정상인데 흑연의 전류가 흐르는 이유가 바로 무슨 구조 때문이라고요? 공명 구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다른 예외도 있지만 요거 예외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분자 결정에서 분명히 얘네들 전기가 안 통하는 게 기본이야. 그런데 단 뭐뭐뭐 산자로 끝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염산, 황산, 질산, 인산, 아세트산
얘네들은 통합니다. 그러면 공유결합 물질은 이온화가 안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산자로 끝나는 것만 이온화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가장대표 염산 이거 물에 들어갔죠? 그럼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쪼개진다는 거죠. 아세트산 얘네들도 H 플러스랑 CH3COO 마이너스로 쪼개진다는 거죠. 오케이? 이온으로 변해야 전기가 통하는 거죠. 이거. 자, NaCl 솔리드는 전기가 통할 수 없는 이유. 이온이 졸라 많아. 그런데 빽빽해서 이동이 불가능하죠. 앞에서 하나하나 했던 거 설명 연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됐나요? 자, 엄청나게 중요한 3단원입니다. 3단원이 중요한 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여기는 어렵진 않습니다.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화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네들의 쇠원자종. 자, 이제 오랜만에 쇠원장 숙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너무 많이 내지 않을게요. 171부터 네, 171부터 중간에 풀린 거 있네요. 봐요 그냥. 네, 하세요. 너무 많은가요? 자, 171부터 일단 180. 네. 와우. 아니야, 여기가 이건 진짜. 그거는 좀 일단 패스. 얘도 일단 패스. 쉣,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여기 진짜 음식부터 나중에 배우는 거지. 자, 203부터 206까지 적었지? 203부터 206까지 한쪽만 더 하자. 어머나. 210쪽 한쪽만. 어머나. 200개 안 해요? 얘네들. 일단 빼봐. 얘 너무 많아가지고 어머나 너무 많다. 마음 같아서는 거기부터 거기까지 하고 싶은데 세 종류예요. 어머나. 지난주에 숙제가 없었어서. 근데 이제 우리 봐봐. 한 거잖아요. 이게요, 이 부분은 이해를 하잖아요? 어려운 게 없는 부분이에요. 아마 영상 공부 안 넣었는데? 어띠? 대답 안 해, 이 새끼. 선생님, 아미노산도 뭐 수용해서 놀리면 종기 통해요? 아미노산요? 네. 아미노산 약한 쌀성, 약한 염성이죠.